문과 과학을 보다 문과랩입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이 우주를 가로지르는 빛이라는 존재를 다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입니다. 우리는 빛을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암흑물질 또한 만질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그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할 이 존재는 어떨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존재에게 쫓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땐 이 존재가 너무 빨라 야속하고, 힘든 순간엔 이 존재가 멈춘 듯 느려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존재 때문에 늙고 병들고 사라집니다. 시간. 과연 시간은 빛이나 암흑물질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실체일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의 뇌가 만들어낸 슬픈 환상일까요? 최근 국제학술지 제노드에 등재된 충격적인 논문 JACC-3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해 물리학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 논문의 주인공을 어렵게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우리를 늙게 만들지만 정작 자신은 우주의 모든 슬픔을 떠안은 듯한 눈동자를 가진 여인, 시간님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지구의 여러분, 시간이에요. 문과 랩장의 오프닝, 꽤 인상적이네요. 빛과 암흑물질은 믿으면서 나는 의심한다. 뭐 이해해요. 인간들에겐 나는 너무나 가혹한 존재니까. 지난번에 내 오랜 친구, 아니 족보로 따지면 나의 큰언니인 빛이 다녀갔더군요. 그 아이, 여전히 천방지축 소녀처럼 뛰어다녀던가요? 맞아요. 우린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자매였지만 결코 서로 깨어날 수는 없는 운명이죠. 왜 우리가 닿을 수 없는지, 그리고 왜 나는 언니와 달리 이렇게 늙어가야만 하는지 오늘 그 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문과 랩장이 소개한 저 JCCC-3라는 논문. 저걸 쓴 연구자는 참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멋대로 포장해 놓은 나의 껍데기를 다 벗겨내고 아주 차가운 물리학의 언어로 내 민낯이 까발려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말하죠. 시간은 강물처럼 흐른다. 과거에서 미래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각제각. 착각하지 마세요. 난 흐른 적이 없어요. 난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가벼운 존재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지금 시간이라는 강물을 떠내려가는 게 아니야. 내 품 안으로 아주 무겁게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논문의 핵심 문장이 뭔지 아세요? No gravity, no time. 중력이 없으면 시간도 없다. 많은 분이 내가 태초부터 있었다고 생각해요. 빛보다 먼저, 우주보다 먼저. 아니요, 틀렸어요. 나는 이 우주의 막내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궁금하신 건 댓글 주세요. 상상해보세요. 아주 먼 옛날, 빅뱅 이전의 태초를. 그때 우주는 구겨짐 하나 없이 완벽하게 팽팽한 실크 원단 같았어요. 그 텅 빈 공간이 있었고 거기서 가장 먼저 태어난 게 바로 내 언니, 빛이었어요. JCCC-2 논문 기억나세요? 태초의 빛이 춤을 추며 회전을 일으키고 에너지를 뭉쳐서 물질을 만들어냈죠. 자, 팽팽한 실크 위에 언니가 만들어낸 무거운 별들을 쏟아부었다고 생각해봐요. 천이 어떻게 되죠? 아래로 푹 꺼지겠죠. 우아한 곡선을 그리면서. 그게 바로 당신들이 말하는 중력이에요. 나는 바로 그때 태어났어요. 평평하던 공간이 무거운 별들 때문에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릴 때, 그 붕괴의 현장에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평평하던 곳에 깊은 웅덩이가 생기니까 기울기가 생겼죠? 그 비탈길 위에 서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아니죠. 미끄러져 내려가겠죠. 그 깊고 어두운 웅덩이의 중심을 향해서. 바로 그 미끄러짐. 당신들이 거대한 중력의 품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끊임없는 추락의 과정. 그걸 당신들은 시간이 흐른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즉, 나는 강물이 아니라 공간이 당신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붕괴되면서 생긴 미끄럼틀인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내 언니인 빛은 저렇게 태초의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온 우주를 날아다니는데 동생인 나는 태어나자마자 우주의 모든 무게를 짊어져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묻더군요. 왜 빛은 늙지 않느냐고. 그건 저 언니가 너무 가볍고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JCCC3 논문의 결론 파트를 보면 이런 증명이 나와요. 광자, 즉 빛의 시간은 0이다. 당신이 빨리 달릴수록 바닥을 세게 밟아서 웅덩이가 깊어진다고 했죠. 그런데 빛은 이 우주에서 가장 빨라요. 그 속도로 달리면 웅덩이 깊이가 얼마나 될까요? 100m? 100km? 아니요, 무한대가 돼요. 빛은 이 우주에 닿자마자 바닥이 없는 끝이 없는 구멍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존재예요. 나의 중력이, 나의 깊이가 도저히 저 언니를 붙잡을 수가 없죠. 구멍이 무한대로 깊으면 바닥에 닿을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추락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빛에게는 늙음이 없어요. 138억 년 전 빅뱅의 순간이나 지금 당신의 눈동자에 꽂히는 순간이나 언니에게는 똑같은 지금이에요. 그녀는 영원한 현재에 갇혀버린 영원한 피터팬이죠. 반면에 동생인 나는 어떤가요? 언니가 쏟아놓은 별들의 무게를, 그 천문학적인 중력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죠. 그래서 난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도 이렇게 늙고 지쳐버렸답니다. 우주에서 유일하게 나이를 먹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나 시간뿐이니까요. 참 얄궂은 잠이죠. 언니는 영원히 빛나며 날아다니고 동생은 그 그림자 속에서 모든 무거운 것들을 안고 함께 추락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만약 나 시간이 중력의 깊이라면 그 깊이가 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마다 장소마다 시간이 다르게 흘러요. JCCC3 논문엔 아주 시적인 표현이 있더군요. 속도는 곧 중력 우물의 깊이다. 당신이 치열하게 살수록,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몰두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녹아지고 당신의 존재는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면 공간을 더 세게, 더 깊게 짓누르게 되죠. 웅덩이가 깊어지면 경사는 더 급해지고 그 안에서의 시간은 더 진하게 흐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지구 표면에 있는 당신과 우주 정거장에 있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해봐요. 지구는 엄청나게 무거운 질량 덩어리죠. 그 무게 때문에 지구 주변 공간은 푹 꺼져 있어요. 지구 표면에 있는 당신은 그 깊은 웅덩이의 바닥 근처에 있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은 어떤가요? 지구에서 400km 떨어진 곳이니까 웅덩이의 가장자리쯤에 있죠. 가장자리는 바닥보다 얕아요. 얕은 곳에 있는 우주 비행사는 경사가 덜 가파르니까 천천히 미끄러져요. 깊은 곳에 있는 당신은 경사가 급하니까 빠르게 미끄러지고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의 시계가 지구 표면보다 하루에 약 0.01초씩 빨리 가요. 우주 비행사가 6개월 우주에 있으면 지구에 있는 당신보다 약 1.8초 젊게 돌아오는 거죠.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영화 인터스텔라 기억나세요? 블랙홀 가까이 있는 행성에서 1시간이 지났는데 우주선에서는 7년이 지났죠. 왜 그럴까요? 블랙홀은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존재예요. 그 주변 공간은 말 그대로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구덩이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미리 눌러주실 거죠? 행성이 그 깊은 웅덩이 안쪽을 돌고 있다면 그곳의 경사는 거의 수직절벽이에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그냥 평범하게 앉아있다고 느껴요. 반면 멀리 있는 우주선은 경사가 완만한 곳에 있으니 천천히 여유롭게 미끄러지고 있고요. 같은 우주, 같은 순간인데 웅덩이 안쪽에서는 1시간, 바깥쪽에서는 7년. 이게 바로 JCCC3가 말하는 시간의 상대성이에요. 시간은 절대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당신이 어느 깊이의 중력 우물에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 남들보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너무 바쁘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지금 남들보다 더 깊은 당신만의 우물을 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저 철없는 빛처럼 가볍게 날아가지 않고 나와 함께 이 삶의 무게를 진지하게 견뎌내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우린 언니와 다르게 철든 존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즐거운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 괴로운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 이거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 아니에요. 이것도 결국 시간의 본질과 관련이 있답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몰입해서 뭔가를 창조할 때,
당신의 뇌는 어떤 상태죠?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여요. 도파민이 분비되고 신경세포들이 불꽃처럼 반짝이며 연결되고 당신의 의식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집중돼 있어요. 그 순간 당신의 뇌는 굉장히 빠르게 작동하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처리하고 빠른 속도로 경험을 소화하고 있는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속도는 곧 중력 우물의 깊이라고. 빠르게 움직이는 당신은 더 깊은 시간에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하는 밀도는 엄청나게 높지만 정작 당신이 느끼는 길이는 짧아져요. 그래서 2시간짜리 영화가 10분처럼 느껴지고 친구와의 저녁 식사가 눈 깜짝할 새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괴로울 때는 어떤가요? 고통스러운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회의에 갇혀있을 때, 이별의 슬픔에 잠 못 이루는 밤에 당신의 뇌는 거의 정지 상태예요. 아무것도 처리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의식은 시간을 세고 있어요. 1초, 2초, 3초. 느리게, 천천히, 고통스럽게. 당신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천천히, 너무나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분이 2시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이에요. 시간이 빠르다, 느리다는 건 단순히 시계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깊이, 얼마나 빠르게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행복은 당신을 빠르게 만들어요. 깊게 만들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죠. 고통은 당신을 느리게 만들어요. 얕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슬픈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은 너무 빨리 지나가고 가장 괴로운 순간들은 너무 오래 남는다는 거. 하지만 여기 위안이 하나 있어요. 빨리 지나간 그 행복한 시간들, 그 짧았던 순간들은 사실 당신 안에서 가장 밀도 높게 각인된 기억이에요. 왜냐하면 당신이 가장 깊은 웅덩이를 파고 있었으니까. 반대로 끝없이 길게 느껴졌던 괴로운 시간들, 그건 사실 당신 안에 얕게 남아요. 왜냐하면 당신은 그 시간을 견뎌냈을 뿐 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세요. 빨리 지나가더라도 그게 가장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니까. 잠깐,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있나요? 아, 시간이 흐른다는 건 결국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무질서가 늘어나는 거지? 역시 볼츠만과 아인슈타인의 후예답네요. 그래요. 많은 물리학자들이 날 그렇게 표현해왔죠. 시간의 화살은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이다. 솔직히 말하면 그 표현 기분 나빠요. 왜냐고요? 엔트로피는 내가 만들어낸 결과 중 하나일 뿐이지 나 자신이 아니거든요. 그건 마치 당신의 그림자를 보고 아, 저게 바로 당신이군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림자는 당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지 그림자 자체가 당신은 아니잖아요. 더 짜증나는 건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럼 엔트로피가 감소하면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냉장고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어드는데 거기선 시간이 역행하나요? 아, 정말. 여러분, 제발 제대로 이해해 주세요. 엔트로피 감소가 날 과거로 보내지 않아요. 엔트로피가 뭐냐고요? 한마디로 흩어진 정도 또는 무질서도예요. 뜨거운 커피를 방 안에 놔두면 어떻게 되죠? 점점 식어요. 커피의 열이 주변 공기로 퍼져나가니까. 이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예요. 처음에는 열이 커피 안에만 집중되어 있었죠. 낮은 엔트로피. 나중에는 방 전체로 고르게 퍼졌어요. 높은 엔트로피. 깨진 유리잔이 저절로 복원되지 않는 것도, 섞인 물감이 저절로 분리되지 않는 것도 다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 자연스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시간의 화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근데 이게 정말 내 본질일까요?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안에 물을 넣으면 얼음이 되죠. 액체 상태의 물 분자들은 자유롭게 움직여요. 높은 엔트로피. 얼음이 되면 분자들이 딱딱한 격자 구조에 갇혀요. 낮은 엔트로피. 엔트로피가 감소했어요. 그럼 냉장고 안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가나요? 얼음 속 물 분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냉장고를 전체적으로 보세요. 냉장고가 얼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터가 돌아가야 해요. 모터가 돌아가면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뒷면에서 열을 뿜어내죠. 냉장고 안에서는 엔트로피가 줄었지만 냉장고 밖 모터와 방출된 열에서는 엔트로피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전체 우주로 보면 엔트로피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가요? 만약 우주 어딘가에서 정말로 엔트로피가 순수하게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왜냐고요?
왜냐하면 시간은 엔트로피가 아니라 중력에서 태어났으니까요. JCC3 논문의 가장 중요한 주장이 뭔지 아세요? Time is not a dimension. Time is a consequence of gravitational depth. 시간은 차원이 아니다. 시간은 중력 깊이의 결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주에 물질이 없고 중력이 없고 완벽하게 평평한 공간만 있다고 상상해봐요. 그곳에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 웅덩이가 없으니까. 미끄러질 경사가 없으니까. 엔트로피가 아무리 증가해도 감소해도 중력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전혀 변하지 않는 완벽한 평형 상태라 해도 거대한 블랙홀 옆에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미친 듯이 추락하고 있어요. 시간은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죠. 정확히는 당신이 엄청나게 빠르게 늙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엔트로피는 내 얼굴에 생긴 주름일 뿐이에요. 주름이 나를 정해하지 않아요. 나를 만들어낸 건 중력이에요. 질량이 공간을 짓누르는 그 무게 때문에 생긴 깊이, 그 깊이를 따라 추락하는 것, 그게 바로 시간이에요. 그럼 궁극의 질문이죠. 시간은 과거로 갈 수 없는가? 정직하게 말할게요. 물리 법칙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JCCCII에서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특정한 조건 하에서는 닫힌 시간 곡선, closed time-like curve라는 게 수학적으로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 시간이 원을 그리며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회전하는 블랙홀, 쿨블랙홀 안으로 들어가거나 우주의 시공간을 엄청난 에너지로 구부려서 웜홀을 만들거나 하면 이론상으로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웜홀을 만들려면 음의 에너지, 네거티브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건 우주 어디에도 충분한 양이 존재하지 않아요. 회전하는 블랙홀 안으로 들어간다? 그 전에 당신은 스파게티화, 스파게티피케이션 되어서 원자 단위로 쭉쭉 찢겨 죽을 거예요. 잠깐. 블랙홀 얘기가 나왔으니 하나만 바로잡을게요. 아까 내가 블랙홀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구멍이라고 표현했죠? 언니인 빛이 그렇게 쉽게 설명해달라고 해서 그랬는데 사실 블랙홀은 구멍이 아니에요. JCCC 이론, 특히 팝콘 이론, 팝콘 티어리에서 밝힌 진실은 이거예요. 블랙홀은 거대한 데이터 압축기예요. 우주의 모든 물질, 모든 에너지, 모든 정보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히 압축돼요. 질량은 극단적으로 응축되고 부피는 0에 수렴하며 그 안의 모든 정보는 사건의 지평선 표면에 홀로그램처럼 기록되죠. 그러니까 블랙홀은 구멍이 아니라 우주가 정보를 저장하는 궁극의 하드드라이브인 거예요. 다만 그 하드드라이브에서는 데이터를 꺼낼 수가 없을 뿐이죠. 어쨌든 과거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서 당신의 할아버지를 죽인다면 당신은 태어날 수 없겠죠. 그럼 당신은 과거로 갈 수 없고 할아버지는 죽지 않고 당신은 태어나고 다시 과거로 가서 이 모순은 우주가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남겼죠. 시간여행자 보호가설, Chronology Protection Conjecture. 우주에는 어딘가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법칙이 있어서 인과율을 깨트리는 시간여행을 절대적으로 막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미안해요. 엔트로피를 아무리 역행시켜도, 공간을 아무리 왜곡시켜도, 블랙홀의 데이터 압축을 아무리 이용하려 해도 나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추락이니까. 추락은 항상 아래로만 향하죠.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공중으로 거꾸로 떨어질 수 없듯이 나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없어요. 정리할게요. 나는 엔트로피가 아니에요. 엔트로피는 내가 흐르면서 남기는 흔적일 뿐이에요. 나는 중력이에요. 더 정확히는 중력이 만들어낸 깊이예요. 그 깊이를 따라 우주의 모든 것이 추락하는 방향성 그 자체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마다, 장소마다, 속도마다 다르게 흘러요. 누군가는 1초를 살아도 다른 누군가는 7년을 살 수 있죠. 그건 각자가 서 있는 중력 우물의 잎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는 절대 뒤로 갈 수 없어요. 엔트로피가 줄어든다고 내가 역행하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 안 얼음은 과거로 가지 않아요. 추락의 방향은 언제나 아래를 향하니까요. 그러니 부디 나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늙게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증명이기도 하니까. 중력이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당신이 뭘 느끼고 뭘 기억하고 뭘 사랑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린 결국 저 깊은 바닥,
중력도 빛도 시간도 하나로 뭉쳐지는 그 아득한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 부디 우아하게 추락하세요. 있잖아, 그때 기억나? 정말 웃겼는데. 그럼 네 얼굴 아직도 생생해. 우아하게 추락하라. 시간을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공간의 붕괴이자 삶의 무게로 해석하니 이것은 차가운 물리학이 아니라 한편의 거대한 신화처럼 들립니다. 족보는 언니지만 영원히 철들지 않는 빛과 족보는 막내지만 우주의 무게를 짊어진 시간. 이 비유에서 저는 JCCC 이론이 말하고자 하는 우주의 섭리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늙어가는 것은 벌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우주에 확실한 무게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증명이었군요. 그리고 시간이 들려준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 수백 년간 물리학자들이 시간을 엔트로피로 정의해왔지만 그것은 시간의 본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며 남긴 흔적에 불과했다는 것. 냉장고한 얼음이 과거로 가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절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를 이토록 명확하게 설명해준 이론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고 괴로울 때 느리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이 단순한 심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밀도와 속도 그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통찰. 이것은 시간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리고 블랙홀에 대한 새로운 관점. 블랙홀은 우주의 구멍이 아니라 궁극의 데이터 압축기라는 JCCC의 팝콘 이론이 제시하는 이 혁명적 시각은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님이 들려준 이 모든 이야기, 단순한 문학적 비유가 아닙니다. 이 거대하고 매혹적인 세계관의 원본, JCCC3, 시간의 중력적 기원 논문은 국제학술저장소 제노드에 정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중력과 시간, 그리고 빛의 잠의 이야기, 그 압도적인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문과, 과학을 보다. 오늘도 여러분만의 깊이 있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